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00시 31분경부터 공안시 사이에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00시 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자, 수방사 이제 경비단장이 저런 얘기를 했는데, 조수미 변호사, 오늘 너무나도 명백하고 저 증언은 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지기현 부장판사는 이걸 보류하겠다, 증거채택을 보류하겠다,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일단 보류라는 거는 법적으로는 증거채택 안 하겠다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정하지 않고 그냥 킵해놨다가 언젠가 다른 증거들을 보다가 이 증거도 필요하겠다 하면 그때 채택을 할지, 아니면 필요 없겠다, 이것까지는 필요 없겠다 하면 그때 기각할지를 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안 받아준 거죠. 그러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것이 매우 중대한 위헌 사유, 그리고 또 내란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신중하게 보겠다, 좋은 말로. 나쁘게 하면 배제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배제하는 쪽으로 가보겠다라는 의향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예. 이게 핵심적인 증거고, 지금 내란이냐 아니냐는 국회에 군인이 들어가게 했느냐, 그럴 권한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국회 활동들 못하게 했느냐, 끌어내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진술한 증거는 하나라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걸 보류한다는 거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에 대해서 특혜를 윤석열에게만 준 판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만 인권적으로다가 수갑찬 모습 안 보이게끔 그렇게 불구속을 시켜줬고, 그리고 이렇게 피의자로 포토라인에 쓰는 것도 안 보이게끔 해줬고, 절차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편의를 봐주려는 결심을 이미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장면이었어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파면된 윤석열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첫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8대0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을 내린 바로 그 인물이 이번엔 법정에서 무려 82분 동안 혼자 떠들며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계엄령은 내란이 아니라 평화적 메시지였다고 주장했고, 병력 투입은 자신이 지시한 게 아니라 밑에서 알아서 했다는 궤변으로 책임을 회피했는데요. 한남동 관저에서 쫓겨난 지 불과 3일 만에 이번엔 재판정을 자기 유세장으로 착각한 듯 행동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국민 앞에서 벌어졌고, 장소는 법정이었으며 신부는 대통령이 아닌 내란 피고인이었는데요. 이쯤 되면 윤석열은 헌재의 파면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법정에서 다시 한 셈인 거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도 반성은커녕 되래 정치적 피해자인 척 연기하고 있는 모습 국민은 다 보고 있습니다. 파면된 윤석열이 첫 형사재판에서 보인 태도는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헌재에서 8대0 만장일치로 파면당한 그가 이번엔 법정에 나와 무려 82분 동안 떠들어대며 셀프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궤변의 연속이었는데요. 계엄령은 내란이 아니라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어느 나라 계엄령이 대국민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국민 앞에 총을 들이대고 국회를 점거하겠다는 게 평화라면 군사 쿠데타도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판입니다. 윤석열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부정했는데요. 계엄은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며 국회 봉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군인들이 알아서 움직였을 뿐이라며 책임은 전부 밑으로 떠넘겼는데요. 자신은 병력 투입을 명령한 적도 없고 단지 상황을 판단했을 뿐이라고 우겨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삼청동 안가에서 군 수뇌부를 불러 모아 비상대권을 운운했냐고, 왜 대국민 담화에서는 선관위를 점검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냐고 물었는데요. 이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서 윤석열은 검찰에게 PPT를 틀어달라고 직접 요구하고 자신이 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26년간 수많은 사람을 기소해봤지만 이렇게 엉망인 공소장은 처음 본다며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자신이 검찰 선배라고 후배들에게 훈계하듯 말한 이 장면은 한마디로 오만 그 자체였는데요. 재판부가 발언이 길다며 자제 요청을 했지만 변론을 줄이고 내 말 하겠다며 무시하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증인 신문 도중 군인들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윤석열은 증인 진술을 끊고 끼어들기까지 했는데요. 헌재에서 밝혀진 사실과 똑같은 증언이 다시 나오자 당황한 윤석열은 정치적 의도 운운하며 증인을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인데요. 모든 진실이 드러난 이 상황에서까지 그는 새빨간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감추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제1경비단장은 분명히 말했는데요.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먼저 들어간 특전사가 인원을 끌고 나오면 바깥에서 지원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진술은 탄핵 심판 당시에도 똑같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하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내가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쯤 되면 진실을 감추는 걸 넘어 법정 모독인데요. 이 재판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윤석열은 그냥 사형입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부정선거가 계엄의 원인이라 주장해놓고 이번 재판에선 부정선거 수사는 불가능하다며 한 발 뺐는데요. 헌재가 이미 부정선거 의혹은 병력을 동원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그새 말 바꾸기를 하고 나선 거죠. 불리하면 말을 바꾸고 책임은 부하에게 넘기고 증인은 정치공작이라 몰아붙이는 그 모습.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피고인으로서조차 자격이 없는 행동인데요.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모면해 보려는 발악에 가까웠습니다. 박근혜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단 한마디만 했는데요. 변호인의 입장과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윤석열은 달랐습니다. 82분 동안 떠들고 언성 높이고 손짓하고 재판부와 검사, 방청석을 오가며 자기 말만 떠들어댔는데요. 말 그대로 내란 수괴가 법정쇼를 벌인 겁니다. 헌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였으며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경고성 계엄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윤석열은 이날 계엄은 대국민 호소라고 강변하며 헌재 판결을 부정했습니다. 탄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쯤 되면 헌정질서 파괴를 멈출 생각이 전혀 없는 걸로 보입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은 끝이 아닌데요. 이날부터 시작된 이 내란죄 재판에서 윤석열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증인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진실은 단 하나, 윤석열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 하나 살아보겠다고 바둥거리는 비겁한 쫄보였습니다. 윤석열의 구속 취소도 모자라 이제 내란 형사 재판마저 특혜로 얼룩졌습니다. 오늘 내란 수기 윤석열에 대한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비공개 출석이라는 전례 없는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누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누가 정치인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렸는지 온 국민의 시선이 재판에 쏠려 있는데 왜 국민의 눈을 가립니까? 재판도 열리기 전에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재판부는 기자단의 법정 촬영 신청이 늦었기 때문에 불허했다는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관저에서 나오자마자 트럼프 미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윤석열의 후안무치함을 보고도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를 국민의 눈으로부터 숨겨주려고 합니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당시에도 피고인의 출석 장면은 국민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법정 촬영 역시 허용됐습니다. 왜 유독 윤석열에게만 법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인지 국민께서는 재판부에 묻고 있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비공개 재판도 국민께서 납득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는 구속 취소는 모자라 이제 가림막 재판으로 내란 일당의 단죄를 감추려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도 모자라 이제 내란 형사 재판마저 특혜로 얼룩졌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을 위한 정의와 공정의 사법을 실현해야 한다는 헌법적 책무를 유념하십시오. 대선 시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여론은 단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대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선택은 매우 분명했는데요. 바로 이재명입니다.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42%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를 잇는 김문수는 고작 10%였는데요. 한동훈과 홍준표는 각각 7%,
안철수는 3%에 불과했습니다. 말 그대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더욱 확연한데요. 이재명은 6%포인트가 상승했고 김문수는 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민심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뜻입니다. 세대별 지지율도 흥미로운데요. 40대에서 이재명이 무려 59%, 50대에서도 55%를 기록했습니다. 30대와 60대도 모두 이재명이 1위였는데요. 70세 이상에서만 김문수가 23%로 이재명보다 1% 앞섰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양자 대결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는데요. 이재명 대 김문수 구도에서 이재명이 50%, 김문수가 32%였습니다. 무려 18%포인트 차이입니다. 홍준표와 붙어도 49대 31, 한동훈과는 49대 27, 안철수와는 48대 26이었는데요.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압도적인 격차였습니다. 유승민, 오세훈처럼 중도 확장성을 갖췄다는 인물들과의 대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재명이 각각 24%포인트, 20%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결국 상대가 누가 되든 민심은 이재명으로 기울었다는 겁니다.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시선도 명확했는데요. 국민 51%가 내란 세력 심판의 선거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거대 야당 독주 심판이라는 국힘당식 프레임은 35%에 불과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51%였는데요. 정권 재창출은 36%에 그쳤습니다. 올해 1월 조사와 비교하면 무려 8%포인트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됐는데도 아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응답자의 58%가 그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긍정이 아니라 부정인데요. 무려 57%가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중도층은 더 냉정했는데요. 66%가 윤석열의 영향은 해롭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국민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한남동 관저를 떠나며 새 길을 찾겠다고 했는데요. 서초동 자택에선 다 이기고 돌아왔다며 또다시 국민을 조롱했습니다. 어차피 5년이나 3년이나 똑같다고 했는데요. 이게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태도입니까? 윤석열의 구속수사에 대한 국민 여론도 확인됐는데요. 파면됐으니 구속해도 문제없다는 응답이 61%였습니다. 반면 전직 대통령이니까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습니다. 국민은 윤석열에게 더 이상 예우를 베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국힘당은 여전히 윤석열의 그림자에 갇혀 있는데요. 권영세, 권성동 같은 친윤 핵심을 재신임하면서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 57%는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고작 21%에 그쳤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전체 응답에서는 찬반이 팽팽했지만 중도층에서는 달랐습니다. 문제 있다가 55%, 문제 없다가 38%였는데요. 17%포인트 차이로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민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국정 현안도 확인됐습니다. 가장 많은 41%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꼽았는데요. 국민통합과 전 정권 비리 청산은 각각 13%였습니다. 국민은 복수와 보복이 아니라 민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대선은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의 싸움이 아닌데요. 내란 세력의 유산이냐, 국민과 민생이냐의 선택입니다. 국민은 이제 이재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국힘당의 시대는 끝났는데요. 이제는 이재명의 시대, 국민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